사이카이라는 일본 포장마차입니다. 근데 이게 전국에서 사케율 판매 1위를 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질러야 합니다. 그게 너무 매니악하고 취향을 타더라도 여러분들이 좋다면 도전해볼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무감시롱 강연을 들으시러 오셨나요? 살면서 끼니를 챙겨서 먹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무감시롱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끼니를 먼저 챙기는 속 깊고 정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팀입니다. 저희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 은한제라는 카페로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봉동에 난강슈퍼라는 작은 위스키바로 오픈을 하였고요. 그리고 2023년 하이카이라는 일본 사케바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올해 베트남 쌀국수 밥밭을 차례대로 성공시킨 외식업체입니다. 하나 특별한 것은 저희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개념이 넘어 매장 하나하나가 지역의 문화 콘텐츠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매장에서 축제와 공연 같은 다양한 행사도 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런 브랜드들 이분하게 성공시킨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실까요? 전 역도 요정 정미란 선수 현 문화체육부 차관님입니다. 올해 8월 달에 저희 은한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차관님이 업무차 진주에 오셨다가 지역에서 구도심 활성화 사례로 저희를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간담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참 기쁘고 좋았던 순간이었고 지금 제가 살아온 순간들이 회상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차관님과 차담을 나누고 있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학비를 벌려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방 알바를 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학비를 벌려고 알바를 했지만 대학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진로를 고민하던 막막한 시절이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제가 그래도 성실함, 끈기가 있다 보니 군대 가기 전까지 빕스라는 레스토랑에서 진급 제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군대 TV를 보는데 달인을 찾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디테일링, 쉽게 말하면 고급 세차 서비스의 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완전 꽂혀버렸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휴가 나와서 서울에 사는 그 달인분을 직접 찾아가서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완전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웬걸? 사모님이 진주분인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던 진주 찬스로 저는 자동차 디테일링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나름 수익이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전역 후에 배운 기술을 가지고 진주의 지인들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디테일링을 매달린 결과 일본에서 고급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다른 업계에서 알아주는 실력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사업을 했다면 오늘 무감시롱이 아니라 디테일링 샵 대표로 이 자리에 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을 그만두고 저는 어쩌다가 외식업에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사실 제가 무감시롱을 만들게 된 건 제 아내 덕분입니다. 저는 그때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진주에서 카페를 차려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찾다 보니 만경동 은한제라는 장소를 제가 또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카페를 차리는 건 여자친구의 꿈이었습니다. 함께 컨셉을 정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이 일에 더 푹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공간들을 각자 개성이 다르는 것처럼 그 개성을 끄집어내고 사람들이 그 공간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흐뭇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공간을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22년 저는 진주중학교 근처의 골목에 난강슈퍼라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임대료가 싼 건물을 찾는 게 목표였는데 딱 입구에 서서 저 오래된 셔츠 보이시죠? 저거를 올리는 순간 그 안에 아담하고 딱 제가 찾던 공간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진주에서 보기 힘든 위스키바를 열었습니다. 제가 보기랑 다르게 술도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위스키를 모으는 거는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스키바를 하려면 위스키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 성격상 실행에 바로 옮겨야 되는 편이라 부산으로 가서 위스키를 400만 원치를 그냥 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초심자가 팩이라고 할까요? 거침없이 위스키를 사고 업계분들에게 적극적인 질문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위스키 찐 전문가들과 교류가 생기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위스키 브랜드들과 팝업을 하기도 했고요. 저희 난강슈퍼에서 열기도 했었어요. 상봉동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손님들한테 위스키 설명도 해드리면서 만들어도 드리고 동시에 능숙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대구, 부산,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진주에 핫플을 찾다 보니 난강슈퍼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또 더 어필을 했죠. 진주 좋은 곳이고 핫플이 많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양한 것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다음에 다시 진주로 오는 목적은 난강슈퍼나 아니면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가게를 보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단골들도 생기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가 진주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쯤 원래 하던 디테일링 사업을 아예 정리를 해버렸어요. 돈은 사실 그쪽 사업이 훨씬 잘 벌었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 가게들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지금 일이 저는 솔직히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있는 약간 도드라지는 친구들 있죠. 요즘 말하는 MZ 친구들, 그리고 끼가 많은 친구들을 모아서 무감시롱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팀도 생겼겠다. 이제 세 번째 가게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이카이라는 일본 포장마차입니다. 일본에 여행 가시면 야타이라는 그런 포장마차가 줄지어 있는 그런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모티브로 해서 만든 사이카이입니다. 사이카이는 일본어로 재회, 상봉이라는 뜻입니다. 난강슈퍼가 자리 잡은 상봉동을 뜻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반가운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 좋은 술과 안주로 상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난강슈퍼 맞은편에 아주 작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간이어서 시작한 사케바입니다. 근데 이게 전국에서 사케율 판매 1위를 했습니다. 저한테 대박이라면 대박일 수 있지만 이거 덕분에 일로라는 사케 브랜드에서 초청을 받아 일본 사케 양조장도 다녀오고 돌아보면 사업 덕분에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을 연게 된 게 촉송로 공북문 앞에 베트남 쌀국수집 밥밭을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쌀국수집 역시 제가 쌀국수를 좋아해서 오픈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원래 촉송로 앞에서 한정식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임대 나온 건물을 보니까 그냥 이거는 베트남이다, 이거는 그냥 베트남식의 컨셉을 잡으면 왠지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대한 현지스럽게 만들려고 정말 노력했고 쌀국수마저도 현지의 맛을 진주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곳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루에 쌀국수를 10그릇씩 먹으면서까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진주에 베트남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베트남 분들이 사시는 곳에 가면 베트남 식자재 마트가 있습니다. 그 식자재 마트에서 베트남 식자재를 사서 계속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밥밭의 쌀국수와 음식들입니다. 최대한 현지 맛을 따라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 덕분에 역시 지금 순조롭게 영업을 하고 있는 밥밭입니다. 이렇게 저는 자동차 디테일링 사업을 빼고 외식업을 4개의 사업을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능력으로만 이룬 건 아니지만 제가 4개의 가게를 나름 흥행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체인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은한제2, 난강슈퍼2 만들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저희가 하는 가게들은 개성이 너무 진해서 2호점에서 그 분위기를 아마 못 살렸을 겁니다. 저는 제가 가슴이 뛰고 설렘이 있어야 일을 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틀에 박힌 체인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유행만 쫓아서 마라탕 가게를 한다든지 탕후루 가게를 한다든지 제가 말을 안 해도 결과는 다들 느끼고 계시지만 돈을 벌 거면 다른 일도 많습니다. 저희는 식당이 지역에 갈 곳을 만들고 먹거리로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강연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취지로 식당을 개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발 혼자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가능성을 계산하기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걸 질러야 합니다. 이게 될까? 남들이 안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남들은 가는 길이 가야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도 경우에 따라 틀린 건 아닌데 저희 같은 핫플을 만들려면 진주에 없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매니악하고 취향을 타더라도 여러분들이 좋다면 도전해볼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런 시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일단 월세나 운영 자금이 쌓여야 합니다. 저희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노포 감성, 골목 상권, 활성화도 있지만
월세가 싸서 유지 부담이 적고 그만큼 더 파격적인 시도가 가능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을 만나서 묻고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 나중에 누가 물어보며 창자라도 꺼내줄 듯이 다 공유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건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꼭 필요한 건데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인생에서 참 많은 기인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귀한 기술을 알려주신 디테일링 샵 사장님과 사모님,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부산 위스키바 사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무감실용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진짜 목적 중에 하나는 저희 무감실용 동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꼭 직원으로서가 아니라더라도 진주 유잼 도시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작은 진주라는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광고 마케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일단 저희는 광고 마케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은 광고 마케팅을 하는 비용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더 잘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안 드는 마케팅이 더 많습니다. 돈을 써서 막 마케팅을 하시는 것보다 오시는 분들의 이제 리뷰나 그런 분들의 입소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똑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광고를 안 하면 우리 가게가 언제 망할지 몰라. 손님이 안 오면 광고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오시는 손님들을 잘 지켜내면 그 손님으로 인해서 1명, 2명, 3명, 4명, 10명까지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업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 머리를 할 때 좀 더 신경 써드리고 좀 더 친해지고 유대관계를 만들다 보면은 떠내기 손님보다는 찐 단골들을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운영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